자, 다들 잘 지내시죠? 수업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연력학 참 어려운데요. 우리 하나하나 개념 위주로 개념을 좀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수식들을 그냥 전개하거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식 하나 갖고 있는 물리적 함의에 대해서 좀 깊게 탐구하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또 연력학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기도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비티에 대한 매트릭스 기술법을 얘기를 했죠. 아, 제가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추가로 얘기했던 게 이제 매트릭스 말 그대로 행하고 열, 행, 열 이걸로 구성이 돼 있고 이 미케닉스에서 사실 행렬을 사람들이 즐겨 씁니다.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힘과 힘이 작용하는 면의 방향을 동시에 우리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랬을 때 X방향에 X방향 면에 Y방향에 힘이 작용하면 이렇게 되고 면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이제 노멀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노멀 스트레스는 기술할 수 있을 거고 제가 일부러 노멀 스트레스와 쉐어 스트레스를 이렇게 나눠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타우와 시그마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러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해서 텐서라고 하고 이것도 사실 모든 이공계에서 다 쓰이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쓰이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연력학 수업 때 설명을 곁들이는 것들이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공대생으로서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것들, 그러니까 전공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전공 과목을 다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럼, 로우 이렇게 구성이 돼요. 지금은 사실 한 가지 방향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 요 밑에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래비티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냥 벡터로 기술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컬럼 하나만 가지고도 기술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텐서를 고려해야 될 때는 이제 n by n 형태의 매트릭스를 쓰면 되고 모두 캔슬되고 요 G텀만 남죠. 예. 그래서 얘 좌변으로 넘기고 그러면 이렇게 식이 되고 요거에서 다시 DG를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변수 정리를 해서 DP와 DG를 남긴 다음에 이거 그냥 인테그레이션 한 게 우측에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T가 일정할 때, 즉 아이소서멀일 때, 아이소서멀일 때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하는 DG, 즉 볼륨 익스펜전이 어떤 프레셔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냐 였습니다. 미케니컬 워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액티비티가 있게 되고 따라서 패스 디펜던트 한 게 일반적으로 맞지만 이 경우에는 제가 패스 인디펜던트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죠. 예, 이 경우에는 우리가 쿼지 스태틱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일리버서블한 요소를 야기시킬 수 있는 뭐 프릭션 같은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에디아베틱 워크와 다이아서믹 월 요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계속 강조해왔던 건데 이 페이지를 굳이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전까지는 사실 에디아베틱 요게 힛 다이아서믹도 마찬가지고 힛이었는데 워크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이렇게 에디아베틱하게 있는 상황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에디아베틱이면은 뭐 Q가 그냥 없는 상황이고 다이아서믹이면 Q가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그 Q가 들어가는 Q가 시스템에 인터널 에너지 유발을 하면서 동시에 워크도 파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다이아서믹 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에디아베틱 웍이 경우에는 힛이 사실 여기 안쪽과 바깥쪽이 완전히 이제 구별되어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부피의 팽창을 유발할 수가 있고 워크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페이지가 우리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거는 연력학 제1법칙이다.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는 Q와 W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앞선 챕터에서 처음에 우리가 언급을 할 때 책에 따라서 이제 DU 그러니까 인터널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걸 플러스로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요거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지 뷰 포인트의 차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죠. 얘랑 얘, 즉 힛과 워크가 같은 에너지로 취급이 된다. 인터널 에너지로 취급이 된다. 요 점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나 당연한 커먼 센스이지만 1800년 초반 그러니까 연력학이 태동하던 1823년에 사디 카르노의 논문이 나오면서 이 연력학이라는 분야가 본격적으로 태동이 되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특히 열은 워크 같은 에너지랑 별개로 어떤 뜨거움을 갖고 있는 유체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로 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유닛이 칼로리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스토리는 우리 지멘스키 북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두 개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둘 다 인터널 에너지 영향을 주고 인터널 에너지라는 용어 자체가 뭡니까? 시스템 내부에 있는 말 그대로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Q 워크를 인터널 내부 에너지에 주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마이크로 파티클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서멀 바이브레이션 같은 거동이 달라진다. 그죠? 예를 들어서 워크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그러니까 V가 컨스턴트인 상태로 Q만 딱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움직임이 더 격렬해지겠죠. 에너지를 더 많이 갖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 격렬해진 움직임을 우리가 매크로스코픽한 대표적인 파라미터인 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T.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력학 책을 읽어보면은 인터널 에너지를 펑션 오브 T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Q와 W는 같은 에너지이다, 액티비티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에 대한 거다. 그 다음에 템퍼러처 디퍼런스에 의해서 Q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액티비티 이건 미케니컬하게 주는 액티비티이다. 그래서 이 DU라고 인터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T에 따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변했을 때는 앞에 디퍼런셜을 쓸 수 있지만 Q랑 W는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디퍼런셜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지멘스키는 D 바를 쓰자고 제안을 했던 거죠. 이 페이지를 제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추가로 캡처해서 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대단히 중요한 거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단락을 읽는 거를 넘어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대단히 많이 강조를 했죠. 지멘스키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열은 인터널 에너지 또는 엔탈피, 인트랜짓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인트랜짓은 뭐라고 했어요? 변화 과정 이걸 액티비티 이렇게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Q 앞에는 우리 디퍼런셜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인터널 에너지 또는 엔탈피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미케니컬 워크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U가 Q랑 동일시될 수가 있죠. 그래서 U의 변화는 이렇게 Q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터널 에너지가 힛과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저자는 엔탈피 표현을 추가로 했습니다. 중요하죠. 엔탈피는 보통 H라고 쓰고요. 되게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친구들한테 야 엔탈피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는 열과 관련된 대답을 많이 내놔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해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요렇게 이 인터널 에너지에 더하기 미케니컬한 워크를 같이 더해서 생각을 해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어떤 시스템 내부에 이 개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유닛
이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아토미컬한 뭔가, 몰레큘러한 뭔가, 나노파티클한 뭔가, 그러니까 매우 작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빌딩 유닛이죠. 그러면 사실 뭐 반데르발스 포스라든가 하이드로젠 번딩이라든가 뭐 디플리션 포스라든가 아이오닉 번딩 같이 서로 인터랙션을 느낀단 말이에요. 특히 끌어당기는 힘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요 상태가 그냥 인터널 에너지 요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Q를 주면은 서로 이제 어트랙티브한 포스를 느끼면서 이렇게 있었던 게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막 이렇게 랜덤한 모션을 갖기 시작한다. 연력학이라는 게 어렵게 뭐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를 통계적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어떤 통계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쓰는 거고, 매크로스코픽 할 때는 그런 마이크로스코픽한 움직임들이 다 앙상블로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현상인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인터넷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시스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요 시스템 요 바운더리를 우리가 미케니컬하게 눌러서 부피가 줄어든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컨스티튜팅 이 유닛들끼리의 거리가 짧아지게 되고, 그러면 서로 어떤 인터랙티브한 어떤 포스들, 포텐셜들, 반데르바스 포스 같은 것들이 더 세지겠죠. 더 세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인터넷 에너지를 넘어서 이런 외부의 기계적인 포스가 가해지게 되면 걔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유닛들 사이의 포텐셜이 바뀌기 때문에 인터널 에너지 플러스 썸띵이 더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포괄하는 거를 엔탈피라고 했어요. 이게 열하고 매칭이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얘도 에너지고 얘도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서로 느끼는 힘을, 이 포텐셜을 깰 수 있는 에너지를 주게 되면 서로 어트랙티브한 포스를 극복하고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프레셔가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약한 열만 주면은 이 그 파티클 사이에 느끼는 어트랙티브 포스를 넘어서 랜덤 모션을 유도할 수 있는데, 프레셔를 가해서 거리가 더 짧아지게 되고 파티클끼리의 어트랙티브 포스가 세지게 되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열.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깁스 프리 에너지를 통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웁니다. 되게 이제 뭐 연력학을 물리화학 같은 과목에서 배우게 되면 요거 많이 익숙한 시기죠. 엔탈피 변화, 엔트로피 변화. 그게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고, 제가 수업 시간에 더 했던 설명은 뭐냐면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다. 그러면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다. 그죠? 그러니까 파티클 느끼는 어트랙티브 포스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데, 얘는 뭐예요? 엔트로피는 이거를 벗어나서 랜덤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포텐셜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앞에 부호가 반대인 거고. 자, 엔트로피를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볼 때는 요렇다라고 봤어요. 가능한 마이크로 스테이트, 볼츠만 컨스턴트, 줄 퍼 켈빈이죠. 온도당 에너지. 그러니까 온도를 곱하면은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요 텀이 에너지 텀이 되고, 얘도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 그리고 인터넷 에너지 플러스 뭐 미케니컬 워크가 포함이 된, 그러니까 워크, 열, 둘 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연력학 제1법칙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결국은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는 뭐예요? 인터넷 에너지 변화랑 매칭이 되죠. 그죠? 이렇게 개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연력학을 공부를 할 때 자꾸 개념을 외우거나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각 식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함의가 뭘까를 자꾸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직관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공부할 때 범하는 흔한 오류는 뭐냐면 딱 이 문장을 읽어요. Heat is either internal energy or enthalpy in transit. 그거 딱 머릿속에 딱 넣으면은 나는 아는 것 같아, 이 시.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옆에 사람들한테 아주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hit이 mechanical work랑 comparable 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엔탈피는 인터널 에너지에다가 포스 개념이 다 더해진 형태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P가 일정하면서 부피가 바뀌는 요 경우에는 워크의 개념이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엔탈피적인 변화고, 자, 아이소코릭 같은 경우에는 V는 컨스턴트이고 P만 바뀌니까 미케니컬 워크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인터널 에너지만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노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우리 Q D바 쓰자. 자, 시스템 A가 혼자 있다. 그러면은 연력학 제1법칙이 성립을 이렇게 할 거고, 시스템 B가 따로 있다. 그러면 별도의 연력학 제1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라임을 붙인 거고요. 두 개를 더했다. 그러면은 그냥 심플하게 더하고 더하면 됩니다. 요거 더하기, 그러니까 좌 더하고 우변 더하면 되더라. 에디아백틱 하다면 Q의 변화가 없다. 왜? Q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태를 표현하는 인터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디퍼런셜을 붙이되,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붙이지 말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태에 대했을 때는 이그젝 디퍼런셜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이그젝이라 우리 발을 붙이기로 한다. 후에 이제 Q가 엔트로피에 대한 거다. 우리 사실 수업 시간에 이미 몇 번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매크로스코픽하게는 엔트로피를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 Q가 있을 때 엔트로피가 파생이 되고, 엔트로피 존재로 인해서 시스템이 비가역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뜻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추후 살펴볼 거고, 특히 이제 솔라 에너지를 하베스팅하는 관점에서, 혹은 지구가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우주로 내보내는 관점에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엔트로피가 결국은 얘 때문에 지구 온난화도 되고, 얘 때문에 어떤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하베스팅할 때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나중에 뒤에 챕터에서 보기로 하고, 싱글일 때 연력학 제일법칙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PDV 부피 변화 있으니까 워크이죠. 워크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똑같은데, 컴포짓이다. 컴포짓은 이제 단일 물질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어떤 물질 혹은 엘러먼트 원소로 구성이 된 이걸 이제 컴포짓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물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같은 프레셔가 작용을 했을 때 모듈러스라든가 혹은 익스펜시비티가 달라질 수가 있고, 예전에 모듈러스, 익스펜시비티 설명을 할 때 왜 분자의 프레셔를 쓰고 분모의 부피 변화를 쓰는지 이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깊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더했던 설명이, 그거는 다 머티리얼에 의존하는 프로퍼티이다. 그래서 같은 프레셔가 주어지더라도 모듈러스, 익스펜시비티가 달라진다. 그 달라진 걸 이제 프라임을 붙여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힛 캐패시티였습니다. 힛 캐패시티. 그래서 제가 탑에다가 이런 표현을 써놨네요. capability다. 뭐다? internal 에너지 혹은 thermal 에너지를 스토링 할 수 있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heat은 either internal energy or enthalpy라고 했죠.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열 에너지, heat 혹은 internal 에너지를 얼마만큼 저장할 수 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hit이라는 액티비티는 온도 차이에서 파생이 되는데, 이 온도 차이당 Q가 크다. 그만큼 많은 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쿼자이스태틱하게 바뀌는 과정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델타 T를 무한히 작게 보내서 미분 형태로 쓰면 되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요런 디퍼런셜 폼을 보게 되면은 이거 뭐다? 쿼자이스태틱하게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온도당 열 에너지 변화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 퍼 켈빈이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CPCV가 있죠. Heat Capacity at Constant Pressure, Heat Capacity at Constant Volume 이렇게 있는데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컸죠. 둘 중에 하나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죠. 이거는 심플 알제브라니까 알제브라 아니에요. 그냥 수식 전개죠. 몰라 히트 캐패시티를 드라이빙 하기 위한. 중요한 거는 여기였어요. 그 연력학 제1법칙을 우리가 워크를 PdV로 대체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파라미터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그 일반화된 식을 통해서 DU는 온도당, 부피당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제너럴 이퀘이션을 디스크립션 할 수 있고 여기 1,2법칙에 플러그인하고 전개를 했을 때 이런 이퀘이션이 나왔습니다. 히트 캐패시티를 다루기 때문에 DT로 디퍼런셜 T로 양변을 나눈 거예요. 이 상태에서 봅시다. V가 컨스턴트이다. 그러면 요거 날라가죠. 날라가서 V가 컨스턴트일 때 D 바 Q 오버 DT 그러니까 C V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식이 매우 단순해지네요. 이때 연력학 제1법칙 식에서 V 변화에 따른 워크 텀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Q 이퀄 U가 돼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요식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요게 거버닝 이퀘이션처럼 워킹을 하고 있네요. 우리 같은 경우에 요 상태에서 이번에는 P가 일정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요 세컨 텀 오른쪽에 있는 세컨 텀이 그대로 서바이벌 하죠. 단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 텀은 CV로 대체가 되고 CP는 CV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CP가 항상 CV보다 크다. 얼마만큼 크다? 요만큼. 이거는 왜 그러죠? 아주 단순하게 CV는 인터널 에너지만 다루는 반면에 CP는 엔탈피를 다루기 때문이죠. 인터널 에너지 U 플러스 P. 그러니까 추가 포텐셜이 가미가 되니까 항상 CP니까 더 크더라. 측정하는 방법은 보내주는 열을 아니까 그거에 따라서 부피 변화 있냐 없냐 없으면은 이렇게 온도 변화 얼마가 유발이 되냐 넣어준 Q 대비해서 그럼 CV 구하는 거고 이때는 다이아서믹 워크죠. 열을 가해줌으로써 부피가 변하게 되고 부피가 변해서 워크가 가미가 되니까 힙뿐만 아니라 워크에 대한 개념도 더해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거를 자유자재로 다뤄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그냥 U를 쓸 수 있다. 이 경우는 아닌 것 같다. 그죠? 대단히 중요하더라. CV, CP 그냥 누메리컬 밸류 구해보는 거 그냥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또 배웠던 중요한 개념이지 레저버 개념이었어요. 레저버 개념. 이거 다시 이제 그 레저버 뭔지 잘 안 떠오르시면 어디 가시면 된다. 볼츠만 컨스턴트 유도했었던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엔트로피를 정의했던 그 챕터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길 공고를 드리고요. 뭐 오션과 이제 컵에 담겨 있는 워터의 비교를 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얼음 몇 조각 넣으면 온도가 매우 바뀌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죠. 이런 걸 히싱크. 그래서 싱크, 레저버 같은 표현이에요.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알루미늄 핀 우리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 열 전도율이 대단히 높은 편이어가지고 열을 잘 빨아들여서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랩탑 같은 거 뜯어보시면 마더보드에 이런 거 깔려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PU나 GPU 같이 컴퓨터 디바이스 혹은 뭐 에너지 하비스팅하는 여러 디바이스들이 온도가 결국은 효율을 규정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온도를 반드시 낮춰야 됩니다.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세마이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밴드갭이 얼마만큼 볼츠만 디스트리뷰션만큼 밴드갭이 줄어들게 되고 어떤 솔라셀의 볼테이지라든가 혹은 다른 포스 역할을 하는 포텐셜의 절대값 자체가 매우 줄기 때문에 온도가 존재하는 한 효율이 낮아지더라. 그래서 반드시 온도를 낮춰야 되고 결국은 어떤 모든 엔지니어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3학년, 4학년 이렇게 넘어가시면 혹은 이제 사회에 진출하시거나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계속 하시게 되면 결국 모든 에너지 디바이스의 효율이라는 거는 열을 매니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알게 되세요. 결국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V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네, V가 안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레셔도 일종의 컨스턴트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힛 레저버 싱크 안에서는 이제 아이소서멀이고 프레셔도 대기압으로 똑같다. 그래서 아이소바릭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히 트랜스퍼가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되고 컨덕션, 컨벡션, 라디에이션이 되고 중요하게 언급했던 거는 얘와 얘는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얘는 그냥 전자기파가 가는 형태다. 그래서 컨덕션과 라디에이션을 우리가 뭐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과 3번인 컨덕션과 컨벡션을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컨벡션 같은 경우에 주로 플루이드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고 컨덕션 같은 경우에 솔리드 얘는 비어있죠. 컨벡션을 잘 안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얘는 이제 유체역학에 보다 가까운 분야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 안 다룬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컨덕션, 그 다음 라디에이션을 다룰 거고요. 이제 컨덕션에 대한 파트입니다. 포넌. 네, 컨덕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온도 차이에서 열이 전달이 될 거고, 시간당 열이 얼마나 전달이 될 거냐. 여기에 이제 하이 템퍼레처 레저버가 있고 로우 템퍼레처 레저버가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이제 면적이 넓으면 더 많은 열이 가겠죠. 그래서 시간당 가는 열은 A에 비례할 거고 온도 차이가 크면 더 많을 거고 이거는 이제 길이당 얼마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 히 컨덕티비티 정의를 하면서 변수 정리를 통해서 이쪽으로 면적이 오게 되면 요거 합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히 플럭스 거리가 길수록 더 많이 갈 거고요. 단위 길이당 얼마니까. 그 다음에 온도 차이당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뭐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히 캐패시티라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히 플럭스에 히 캐패시티 개념이 더해진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멀 컨덕티비티다. 오른쪽에 지메스 책에 있는 물질별로 히 컨덕티비티가 어떻게 되는지 언급을 했고요.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러면 이히 캐패시티 혹은 히 컨덕티비티가 어떤 형태로 되냐? 이거 포논 형태로 된다고 그랬어요. 입자의 형태. 입자다. 이거는 양자화된 어떤 형태다. 에너지가 양자화돼서 나타나는 거동이다. 이런 얘기 했고 수업 시간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가 0K일 때는 딱 이 아톰들이 고정된 형태로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모닉하게 오실레이션 한다고 그랬어요. 진동.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점들이 이렇게 레귤러하게 있으면 이걸 크리스탈 이렇게 불렀죠. 결정. 열 에너지가 존재할 때 예를 들어서 왼쪽과 오른쪽 각각 로우 템퍼레처 레저버가 있고 두 개가 이렇게 끝이 연결이 돼 있을 때 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가는 방향을 이렇게 K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K. 요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아톰들이 떨린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다. 이거를 트랜스버스. 네, 가는 방향이 수직이란 뜻이고 가는 방향에 평행하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포너닉 바이브레이션이 있으면 이걸 롱기튜디널 모드 이렇게 부릅니다. 얘를 이해하려면 떨린다, 오실레이션, 진동의 어떤 근원이 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하고 있는 아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죠. 열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러면 벗어나고 싶어 해요. 옆에 있는 친구로부터. 근데 벗어나려고 하면은 끌어당기죠. 벗어나려고 하면 끌어당기죠. 왔다 갔다 떨린다는 뜻이에요. 바이브레이션. 이거를 오실레이션 우리 수업 시간에 쓰는 표현으로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쓰는데 특정 힘으로 끌면은 원래대로 되돌려 주려고 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은 주파수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주파수는 뭐다? 1/2 람다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모닉스로 표현을 합니다. 하모닉스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추가했던 설명이 뭐냐면 여기에 더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파동 형태로 표현을 해요. 주기를 보통 람다로 표현을 하고 프리퀀시를 되게 누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죠. 요게 한 번 떨리는 겁니다. 한 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리는 것들은 양자화된 에너지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광양자설입니다. 플랑크 컨스턴트에 프리퀀시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쓰죠. 언급했던 것 중에서 발을 붙이면 앵귤러 뭐예요? 이것도 앵귤러 프리퀀시. 왜냐면 이 파동 형태의 떨리는 거를 사인 혹은 코사인 형태의 펑션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2파이가 되고 파이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게 양자화된 컨타이스트 혹은 형태의 에너지를 표현한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플랑크 컨스턴트는 말 그대로 컨스턴트예요. 프리퀀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단위가 헤르츠죠. 헤르츠는 1초에 한 번 떨린다는 거예요. 한 번 떨리는 거의 정의는 요거를 한 번 딱 맞춘다는 겁니다. 0.5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0.5번 떨린다 이런 표현은 성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떨리면 한 번 떨리는 거예요. 1초에 2번 떨리면 2번 떨리는 거고. 그러니까 1H, 2H, 1 플랑크 컨스턴트, 2 플랑크 컨스턴트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점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떨린다는 거는 이 주기를 한 번 딱 왔다 갔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 결국 양자화된 거다. 파동이 입자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한 번 주기 떨렸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오비팅 패스웨이로 봅시다. 서컴퍼런스 그러니까 이 길이 이 패스웨이 하는 서컴퍼런스 C라고 하면 이게 반드시 파장이 정수배여야 된다고 그랬죠. 0.5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떨리고 한 번 더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런 형태가 나오죠. 그럼 이거 합치면 어떻게 돼요? 빵이죠. 그러니까 파동 형태를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정수배가 맞았어요. 이거를 위상의 차이가 맞다, 위상의 결이 맞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얘는 이제 아웃 오브 페이지고 얘는 인 페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합치면 슈퍼 포지션. 파동은 중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앰플리튜드가 더 큰 형태의 파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정수배가 돼야지 파동 형태로 유지를 하면서 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끝과 요 끝을 이렇게 말아서 돌리면 이게 전자가 오비팅하는 패스웨이거든요. 얘도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특정 프리퀀시로
그러니까 양자화된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가 레저넌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이 가해지면은 이걸 반대 방향으로 스프링 컨스턴트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고, 그걸 이렇게 쓴 거죠. 힘 사이너소이드하게 하모니컬하게 떨리게 하기 위해서 줬다고 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사인 펑션으로 나와야 돼요. 코사인을 쓰면 그냥 코사인으로 나옵니다. 세타는 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포스를 주자마자 팡 움직이면 되는데 포스를 주고 나서 살짝 있다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게 세타인데 우리는 이거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x 여기다 넣고 풀었더니 x가 요런 꼴이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 했던 거는 요거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했는데,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스프링 컨스턴트 오버 질량이잖아요. 물질 고유의 특성입니다. 이걸로 변수를 정의했더니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딱 요런 꼴이에요. 앞으로 요거 보면은 이거 하모닉 오실레이터 모델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오메가가 1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무한히 커지죠. 그러니까 프리퀀시당 진동이 얼마냐, 특정 프리퀀시에서 상당히 세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다. 이게 공명 공진, 즉 레저넌스의 핵심입니다. 자, 열 에너지는 우리가 하모니컬하게 주고 있어요. 파동 형태로 특정 주기를 갖는. 그러니까 특정 열 에너지에서 바이브레이션을 심하게 유도한다. 무슨 얘기예요?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프리퀀시에서는 거의 약한 정도. 그러니까 스몰 인풋, 스몰 아웃풋. 근데 특정 주파수에서는 상당히 세게 포노닉 바이브레이션 유도를 해서 상당히 많은 열 에너지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전도를 잘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만약에 부피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인터널 에너지 스토링을 굉장히 잘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피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얘 어떤 열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인터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지 아니까 온도 차이도 알 거고, 이거 하면 뭐예요? 히 캐패시티를 아는 거죠. 이렇게 개념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픽하게 포노닉 개념을 알아야지 고체에서 어떻게 연 전달이 되고 이게 히 캐패시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배울 거는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모델입니다. 아인슈타인 모델과 드바이 모델이 있고 두 개의 뷰가 살짝 달라요. 하지만 둘 다는 뭐다? 어떤 이런 포논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지, 포논 모드, 즉 어떤 프리퀀시에서 열 에너지를 잘 저장할 수 있는지를 모드를 우리가 알아내서 어느 열에서 이 프리퀀시가 결국은 온도의 함수가 되거든요. 어떤 온도 차일 때 열을 잘 저장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나머지는 계속 추후에 이어서 수업을 이어가게요.